예,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좀 더 심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어제쯤에서 상승을 끝내고 떨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뭐 완전히 정말 미친 듯이 폭주하면서 폭등이 아니라 폭주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폭락하는 데가 없고 심지어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급락 마감을 했죠. 여기 지금 화면에다가 지금 뭘 두 개를 띄워놨는데 거래대금도 나올 수 없는 거래대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 종목의 차이도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 얘기를 이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었는지 이제 그거를 쭉 이제 오늘 장 끝났으니까 쭉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세력들과 개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기관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설명만 드린 다음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실만 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요럴 땐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 다 버리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도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할 테니까. 아셨죠? 네. 그리고 뒤에 가서 개인 의견이 필요하다. 그럼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죠. 일단 이제 오늘 뭐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냐 떨어졌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멀쩡하게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전 세계 증시가 막 폭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럴 때 원달러 환율을 보면 되는데 원달러 환율 조금 떨어졌죠.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과하게 올라갔는데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투자 종합을 먼저 잠깐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네,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자, 오늘 이 전체를 먼저 보죠.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요.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9천억 순매수를 했고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거의 대부분 순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는 산 걸로 되어 있죠. 네. 전체로 보면 별로 매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외국인이 여기에서 8,700억을 순매수한 걸로 되어 있고 기관과 개인이 판 걸로 되어 있죠. 자, 코스닥 쪽은 오늘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헷갈리실 겁니다. 네. 공매도고 뭐고 이제 그 그만하고 이걸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이 오늘이 아니죠. 오늘은 7월 26일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판 게 뭐죠? 철강 금속이에요. 철강 금속에서 8천억 팔았어요. 기관도 700억 팔았고요. 기관 거의 다 팔았는데 사모펀드도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죠? 둘이 합하면은 한 9천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걸 다 누가 샀다? 개인이 샀습니다. 네. 원래 전기전자 쪽이 가장 뜨거운데 지금은 철강 금속이거든요. 포스코 때문이겠죠, 그죠? 7월 26일은 오늘이고요. 어제 7월 25일을 보시겠습니다. 7월 25일을 보면은 철강금속에서 외국인이 1,300억을 사요. 1,300억을 팔았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말이 헛나오는군요.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철강금속에서 순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개인이 삽니다. 이게 어제고요. 자, 엊그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보니까 또 어때요?
철강금속에서 외국인이 6,700억을 순매도하고 그날은 기관도 1,920억 순매도를 합니다. 누가 샀을까요? 예, 다 개인이 삽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아니라 혹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아닐까요? 아니요. 이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려면은 그거는 포스코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현대제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안 갑니다. 현대제철. 최근에 무슨 다리미로 그냥 무슨 옷 다리듯이 그냥 꾹 눌러놨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4% 하락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 수급 좋습니다. 외국인이 꽤나 사놨거든요. 네, 근데 안 가요. 그 누구 때문이다? 포스코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어제가 화요일,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올린 거죠. 잘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10% 급등했고 월요일날은 장중 최대 23%, 어제도 장중에 5%까지 올랐었고요. 오늘은 16%까지 급등했었죠. 월요일날 이미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얘기해드렸죠? 월요일날 터진 거래량이 700만 주인데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4조 원대, 4조 원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최근에 8조였거든요. 포스코에서만 4조 원이 넘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런 대량 거래 터진 적이 언제 있었느냐? 언제일까요? 외환위기 때 한번 있었어요. 외환위기 때. 근데 이때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터진 게 월요일이었는데 오늘은 더 터진 거예요. 이만큼 터진 거예요. 이때는 주가가 뭐 4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랬어요. 4만원이 아니지. 환산하면 그러네. 4만원 정도. 지금은 60만원이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이때는 또 외환위기였다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죠. 그리고 오늘 고점이 76만 4천원인데 옛날 2007년도에 여기 미친듯이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이때 고점이 76만 5천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랑 지금 딱 1,000원 차이 나죠. 어제 왜 그 증권사들이 일제히 포스코의 주가를 목표가를 75만원 정도로 잡았죠.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결국엔 증권사들이 마친 게 된 건가요? 아무튼 자, 개인적인 감정 빼고 얘기하면 그냥 어제만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월요일날도 터졌는데 오늘 더 많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이거예요. 전고점 뚫을 수도 있어요. 뭐 맘먹으면 가는 거죠. 맞죠?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확인은 해보자 이거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참아야 되는 거냐. 오늘 거래량이 1,100만 주가 나왔는데 거래대금을, 지금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거든요. 거래대금이 8조 원이 나옵니다. 포스코 혼자 거래대금이 8조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요, 보세요. 코스피 거래대금인데 이 얘기 해드렸죠. 6월 말 7월 초에 하루 거래대금이 8조 원이었어요. 이날 8조 2천억, 6월 말일입니다. 8조 2천억. 근데 오늘 포스코의 거래대금이 얼마라고요? 8조 500억 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만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있잖아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 두 개잖아요.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포스코 쪽에서. 예, 이거 오늘 거래대금이 3조 7천억 원. 이거 둘이 합하면 12조 원에 가깝죠. 12조 원이면요, 코스피가 거래가 잘 될 때, 그래도 거래가 잘 될 때, 그때 거래대금이 한 12조예요. 하루 거래대금, 총 거래대금. 근데 두 종목에서 다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엠텍 이런 거 다 붙여보세요.
시가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저 전문가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습니다. 36조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2차전지 관련주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고르게 올라간 거라면 오늘 여러분들 계좌가 다 상한가가 다 꽂혀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8조 원, 9조 원 나왔거든요. 이거에 4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그냥 그냥 직장 다 여러분들이 회식시켜줘도 돼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 묻지마. 오늘 내가 골든벨 울릴게. 다 먹어. 왜냐면 이 정도면 그냥 이게 2차전지만 올린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좋아진 거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그냥 상한가가 아니라 점 상한가 몇 개씩 있으실 거예요. 대충 사도 빗 맞아도 점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특정 종목에 쏠려 있었다는 얘기죠. 요즘에 그 주식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정도면 바닥 아니냐,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참 좋아질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최근 월, 화, 수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갖고 있는 종목 팔아가지고 2차전지로 가지 말라고 제가 계속 뜯어말리죠. 그 포모증후군까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개미들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옛날로 따지면 집에 있는 논띠기, 밭띠기, 소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도시로 가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다 때려가지고 어디로 갔다? 2차전지로 간 거예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코스피 쪽이 36조 원이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코스닥은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26조 원 나왔어요. 이쪽에는 포스코만한 대형주가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온 거지, 만약에 규모가 비슷했으면 여기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26조가 적은 거냐? 아니요. 옛날에 제가 전문가 처음에 할 때 15년 전에 있잖아요. 그때는 코스닥 하루 거래대금이 3조에서 4조였어요. 일반적으로. 그거 대비하면 8배예요. 7배, 8배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도 요즘에 많아야 15조 원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거 대비 10조 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폭주한 거예요, 폭주한 거예요. 앞으로 2차전지가 더 갈까요? 그런 게 궁금하시면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뭐냐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자 이거예요. 왜?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래소에 상승한 종목이 51개, 하락한 게 875개. 여기 등락 비율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상승한 게 전체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코스닥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상승 88, 하락 1480. 상승 등락 비율 5%. 이렇게. 오늘 손실 안 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거의 다 손실 났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빠져버리면 좀 낫긴 나요. 왜냐면 내 종목만 하한가 가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차라리 이래버리면 그래, 다 빠졌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위로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또 오늘은 저 테마주가 2차전지가 너무 이제 폭주하는 바람에 그리고 개미들이 이제 있는 거 다 팔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난 거죠. 오늘 지금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미국 시황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뉴욕, 미국 시황이라든가 독일 이런데 일본 거 안 보여드리죠? 왜? 거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만 그래요. 잠깐만요. 네.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그 아까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차 전지가 잘 가죠. 잘 가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대형주만 가요. 2차 전지 중소형주는 안 가고 대형주에서 대형주로 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처음에 불을 붙인 거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이만큼 갔는데 조정 딱 한 달 받고 또 가요. 오늘도 장중에 19%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거래 터지면서 윗골이 길게 단 음봉으로 끝났죠. 네, 오늘 물린 사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에코프로 BM 아까 장중에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근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떨어졌죠. 네. LNF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따라가다가 결국엔 윗골이 길게 단 음봉 맞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꼬꾸라졌죠. 근데 자, 순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많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또 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뭐 공매도가 어쩌고저쩌고 했죠. 근데 막 가니까 뒤에서 7월달부터 포스코가 가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죠? 요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이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터지기 전에 그때 포스코가 10만원이 안 했는데요. 9.11 테러 때 10만원이 안 했었어요. 9.11 테러 기억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게 70만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한 10배 간 거예요. 10배.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한 거죠. 끝에 요만큼. 잘 보세요. 이게 여기 최근에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여기 40만원 이하예요. 40만원 바로 밑에서 76만원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냐면 2주에서 한 3주 걸렸습니다. 캔들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3주 갔어요. 2-3주 걸렸어요. 2-3주 만에 40만원에서 76만원, 즉 2배 올라가죠. 100% 상승. 근데 여기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지금처럼 무슨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실제로 그때 그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실적이 좋았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40만원이 어디였냐면 현재 주가랑 똑같았던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3, 4월달이죠. 여기서부터 76만 5천원까지 가는데 몇 달 걸렸을까요? 예, 6개월 걸렸습니다. 들었다 놨다 뭐 패딩을 한 번씩 치면서 죽여 살려 막 이러면서 6개월 걸려서 갔어요. 근데 요번에 이거를 리튬으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벌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주 만에 그땐 6개월 만에 6개월 걸린 거를 2주 만에 해치웠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아니요, 안 터졌어요. 그때 거래 이게 다예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이런데도 포스코를 사고 싶으세요? 사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하지만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러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잘못되시면 아마 본인 가족들도 잘못되시겠죠. 그 책임질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40대 50대 이상이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집안의 기둥이 40대 50대인데 40대 50대가 특히 남자분들 무너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태까지 지긋지긋한 그 손실을 메꾸려고 한방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방에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들어가서 많이 물렸을 거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피눈물을 더 사야 되나? 물 타? 아니면 손절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제가 어제 엊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리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사고 싶을 거라고. 근데 참으시라고. 참아야 돼. 그게 사실 되게 힘든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포스코가 갔어요. 에코프로 근데 포스코 갔죠. 그리고 나서 뭐가 갔죠? 포스코 그룹주가 이것저것 막 가니까 그걸 흉내낸다고 LS가 갔죠. LS가 어제 상한가 나왔는데 오늘 장대 음봉 나왔거든요. 아침에 상한가 갈 뻔하다가 마이너스 15%까지 푹 담갔다가요 지금 마이너스 5%로 끝났어요. 내일 또 갈 것 같으세요? 보세요. 그래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도 고점이 언제냐? 오늘의 고점이 옛날의 고점과 거의 똑같죠.
포스코 흉내낸다니까 이제. 그리고 대량 거래 터졌죠. 오늘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이거든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량 거래고 딱 여기까지. 그럼 뭐예요? 포스코 흉내낸다니까. 근데 포스코 관련주들이 오늘 다 윗골이 길게 달고 떨어졌는데 살아남은 게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는 플러스 14%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LS에서 LS 네트워크스가 살아남았어요.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상한가 갔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최근에 거래 없죠. 하나도 없거든요. 차트 모양새를 잘 보면 이건 보나마나 품절주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 주식이에요. 이해가세요? 유통 물량이 없는 주식이에요. 상한가가 두 개 나왔는데 언뜻 봐서는 막 거래가 되게 많이 터진 것 같죠? 거래 많이 터졌는데요? 터지긴 뭘 터져요? 여기랑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물량이 잠겨있는 주식일 거예요. 제가 따로 분석을 안 해봤어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량 풀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LS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 대형주 2차전지 대형주 순환매가 끝났나요? 시간에서 보니까 시간에서 OCI가 상한가를 가요. 왜? 왜냐면 2차전지 그 뭐예요 저게 그거 한다고. 이 2차전지 제로가 나왔거든요. 그걸로 둔갑시켜갖고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OCI. 그 OCI 홀딩스도 당연히 급등했겠죠. 플러스 8.75%. 그 내일은 이해가겠죠. 안 끝났어요. 순환매가 또 돈다니까. 그리고 시간에서 이게 참 독한 거예요. 보면은 오늘 아까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이제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시간에서 또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안 그래도 이제 이럴 것 같아서 아까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속으로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유 왼수더라.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금양이 오늘 장중에 난리지겼죠? 금양이 28%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6%까지 왔다 갔다 했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시간에서 6% 상승만 나옵니다. 아니 또 이러는 거야 또. 여기 보면 2차전지 관련주 꽤 있어요. 끝난 거 같은데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또 시간에서 올려놓는다니까. 밑에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쪽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미들이 최근에 2-3일 동안 열심히 들어서 물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여기에 남아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 자, 이걸 보세요. 뭘 보시냐면 자, 포스코홀딩스 이게 지금 대형주 우두머리니까요. 이걸 보시죠. 차트는 이걸로 바꾸고 잠깐만요. 네, 자, 잘 보이시죠, 이거? 네. 예, 포스코 홀딩스 이제 수급을 분석해 드릴게요. 보면 외국인이 최근 아까 3거래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막 평상시에는 뭐 20만 주, 30만 주 이런 식으로 순매도가 보이다가 월요일부터 갑자기 뭐 100만 주, 그 다음 날은 200만 주, 오늘은 1100만 주, 이런 11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순매도를 하죠. 그걸 잘 보시면 기간도 최근에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포스코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 10%씩 하루에. 그 다음부터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다 갖다 들이붓습니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금융투자도 금융투자 약간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는 못 믿을 거고, 여기 잘 보시면 사모펀드 있죠. 사모펀드가 재밌어요. 어제 샀던 거 오늘 거의 다 팔았어요. 사모펀드가 뭐 단타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스코가 이거를 팔아서 이걸 누가 샀느냐? 예, 개인 산 거예요. 최근에 개인이 다 샀다니까. 특히 3일 동안. 이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샀을까요? 네, 기존에 있는 거 주식 팔아가지고 샀겠죠. 못 견딘 거예요. 네, 개미들이 지금 잔뜩 물린 거고, 이거를 밑에 있는 그래프로 보실게요. 자, 밑에. 자,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보이시겠다. 거래량 쪽을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미친듯이 더 샀죠. 그리고 파란색이 누구냐면 기관인데, 기관이 여기서 기관이 사놨어요.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누가 샀다? 기관이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막 파는데 최근에 미친듯이 팔아요. 왜 어제 포스코 목표 주가를 그 증권사에서 다 똑같이 일제히 올렸는지 느낌이 온다? 7번 찍어보세요. 느낌이 안 오세요? 왜 갑자기 짠듯이, 왜 목표 주가도 다 비슷비슷하게 75만원 전후에다 걸죠? 그게 옛날 2007년도 정고점이거든요. 느낌이 좀 오세요? 네. 많이 사놨다니까. 근데 제가 기관 나쁘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기관이 이렇게 올려서 수익 낼 때 같이 처음부터 동참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고수고, 실력은 없는데 그렇게 수익을 냈다 잘하셨어요. 실력 없어도 그렇게 수익 내는 거는 복 받으신 거니까. 근데 당하지는 말자고요. 당하시지 말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 다음엔 또 지금 LS 있죠? LS 그룹주들 목표가 다 올리고 있어요. 썩을 놈들 진짜. 나빠요 진짜. 그리고 외국인은 그냥 연초부터 팔고 있었어요. 계속 팔고 있었고 요즘에 그냥 더 파는 거예요. 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주가 급등하니까 많이 팔고 천천히 횡보하니까 좀 더 팔다가 조금씩 팔다가 확 오르니까 확 파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개인들이 최근에 잔뜩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포스코에서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졌고 2007년도에 그때 찍었던 고점까지 올라가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최근에 이 물량은 개미들이 잡았고 오늘 장대 양봉에 윗골이 장대 음봉에 윗골이 길게 달고 대량 거래 터져서 이러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실 건지 아니면 좀만 참으실 건지.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거 얘기하기도 바쁘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쪽도 항상 끝이 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딱 올라오는 순간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더 이상 모르겠다고. 왜냐면 내가 아는 영역을 벗어났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가 아는 범위를 넘었으면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쭉 치고 나오니까 제가 그때 그러잖아요. 난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한데 용기 있게 얘기했잖아요. 난 모르겠다고. 제발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올라오더니 오늘 끝을 못 알아요. 정황상 증거는 오늘이 끝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맞출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대량거래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는 주가가 만원대잖아요. 만원대. 여기는 40만원 50만원대잖아요.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거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만원이고 여기가 2만원이다. 그러면 뭐 거래가 더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 인플레이션 반영해가지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여기 만원대, 여기는 40만원, 50만원. 오늘 엄청난 대량거래 터진 겁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오늘 개미들이 무지하게 많이 물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물렸을 거예요. 에코프로 BM이죠 이게. 에코프로도 많이 물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성격이 다 틀리죠. 다 틀려요. 그래서
달리는 거 올라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달리다가 쉬는 거 올라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는 달릴 거야 그러면서 저 바닥에서 아예 안 움직이는 거 사는 사람도 있고 아 이거 이제 움직이려나 그래서 꿈틀꿈틀거리는 거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올라갔다가 폭락한 거 있죠. 이 정도면 더 떨어지지 않겠다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있고 다 성격 따라 다 틀려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성격을 다 아울러서 다 물리게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런 적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있었다니까. 없었을 것 같죠? 아까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드렸는데 에스코넥이라고 있었어요. 에스코넥이 옛날에 그 일자리 테마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만큼 갔어요. 2차전지처럼 갔었어요. 한 번, 두 번 쭉 갔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12월 중순에 있었거든요. 12월 13일인가? 근데 그 2달 전에 거의 3,000원이에요. 여기 찍고 선거 전날 800원까지 들었어요. 800원까지. 몇 토막 난 거예요? 3분의 1토막. 거의 4분의 1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살났었어요. 여기 하한가 갈 때 있죠? 시간에서는 상한가 나왔어요. 네, 기억을 하거든요. 시간에 상한가 나왔어요. 아 내일 급등하겠다. 아침에 되니까 하한가 가더라고. 이랬던 적도 있고. 개미들이 여기에서는요 조금만 흔들어도 막 손절하고 막 그랬어요. 조금만 양목 음봉 조그만 것만 나와도. 근데 여기에서는요 막 더 사더라고. 안 끝났다고. 지금 끝까지 참다가 이제 터진 사람들이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 전멸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죠. 이때 대선주에 잔뜩 물렸었거든요. 이거 말고 하츠 마지막까지 갔던 그 종목이 하츠인데 이 당시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 선거 한 달 전까지 갔어요. 직전까지 보름 전까지 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와 또 간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가잖아요. 여기서 또 간다. 하츠가 이거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여자분들 주방에 가면 주방용품이란다. 주방 가구 이런 거. 네. 하츠 아시죠? 11,000원에 있던 거 2,900원까지. 거의 4분의 1토막 냈다니까요.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이때는 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나중에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만큼 각이라도 했으니까 폭락을 한 거고. 지금은 가지도 않았는데 바닥인데 더 떨어지죠. 이 당시에도 이랬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도 그랬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 여기다 몰아넣어요. 2017년에서 2018년도 사이에는 뭐 갖고 있을까요? 바이오주. 며칠 전에 얘기했던 신라젠. 바이오주에다가 사람들다 몰아넣고 다 밀어버렸죠. 그리고 대북주도 그래요. 2020년하고 21년 사이에 뭐가 그랬죠? 코로나 수혜주. 마스크는 잠깐 하고 끝났고 그때 그 코로나 치료제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종목들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린 게 뭐죠? 시젠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기잖아요. 진단키트. 시젠 차트는 내 얘기 안 했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처음에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가놓고 두 번째 상승 이만큼 나왔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이때 주식하신 분들 계시죠? 이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가는 거랑 금양 날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항상 이제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사람은 주식할 때는 이제 뭐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경험도 많이 필요해요. 요게 코로나 처음 얘기 나올 때 중국 우한 뭐 거기 그 얘기 나올 때 요게 10,000원 초반이었어요. 근데 양봉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진 걸 알았다는 듯이. 그러더니 1, 2월 달에 들었다 놨다 하죠. 네, 여기는 한 15,000원 정도. 그러더니 이제 여기 70,000원까지 가요. 몇 배 간 거예요? 4배에서 여기 기준으로 합시다. 10,000원. 그러면 7배 간 거죠? 7배 갔어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 4배 정도 갑니다. 4배, 5배? 네. 갔죠? 근데 돈이 또 들어오더니 또 요래 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보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틀렸죠. 누가? 제가. 이 당시에 대통령이 여기 막 방문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전 대통령은 바이오주 쪽을 많이 밀어줬거든요. 그때 이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저도 그때 당황했어요. 뭐지 이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 초기였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 여름 되면 힘 못 쓰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게 상식이었고, 그때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올라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5만원대인데 5만원에서 16만원까지 한 3배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500인가 그런데 뽑은.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당시에는 한 달 걸려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요것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한 달이 아니라 한 2주? 2주 만에 이만큼 올려요. 이게 올라가기 전에 한 25만원 안 됐지. 25만원 전후? 거기서 지금 50만원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비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라. 근데 기간이 짧아요. 기간을 단축시킨 거예요. 가끔씩 이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힘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 시젠이나 저런 게 급등했다고 해서, 예전에 셀트리온이나 바이오주가 급등했다고 해서, 대북주가 급등했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폭락하진 않았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안 가면 안 갔지 폭락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어제, 엊그제 3일 동안,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가 머리를 들고 2차전지가 막 머리를 드니까 갑자기 막 개별주들이 막 폭락을 하죠. 요즘에 장마 이제 거의 끝났죠. 장마 때 위험한 게 뭐예요? 비가 자꾸 계속 오면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멀쩡했던 산이나 땅에서 뭐가 생겨요? 막 제방이 무너지고 막 산사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약간의 투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요번에 이 종목들이 막 급등한, 폭주하면서 막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개인들이 뚜껑도 열린 거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 거 던져가지고 빼가지고 가버린 거. 이쪽으로 이사 갔다니까요. 손에 잔뜩 보고서 오늘 가서 대부분 물려버린 거예요. 어제 샀으면 수익 났겠네요?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어제 들어갔어요. 손절 30% 50%씩 손해봐가지고 들어갔는데 오늘 20% 급등했다고 그 사람들이 팔았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왜? 더 갈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용기 내서 큰 손절해갖고 들어갔는데 20%짜리 수익 났다고 팔겠냐고요. 안 팔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끌려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있으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시젠을 다시 볼까요? 시젠 다음에 이제 유사품이 이제 수젠텍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3-4개월 돌렸죠. 그게 끝이었어요. 이게 고점이 언제였냐면 코로나 초기 그때였다. 그리고 일본말로 사요나라. 지금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겪기 싫으시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아까 유사품이 수젠텍이라고 했죠? 짝퉁. 시젠의 짝퉁인데 이러고 있죠. 그 당시 우리 방에서는 휴마시스 했어요. 휴마시스. 이건 이제 그나마 좀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횡보라도 해줬는데 요즘에는 힘 못 쓰게. 어쨌든 그 이후로 큰 재미가 없었겠죠. 이때도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다른 종목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가 좀 그랬죠. 그때 이동도 안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셨잖아요. 특히 맞죠? 근데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들도 되게 힘들었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땐 다 힘들었죠. 심리적으로도 힘들었고. 근데 그때는 코로나 위기라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줬고 실제로 금리도 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식도 많이 했고 집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자 낸다고 바빠요.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보니까 또 소비도 줄이니까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돈도 실제로 안 들고. 근데 보니까 2차전지가 가요. 돈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있는 거 팔아야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도박꾼들하고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 앞에서 비유를 했는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제 얘기했네요. 내가 오늘 낮에 얘기했네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왠지 딸 것 같아요. 오늘은 조상님의 도움을 받아서 딸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네. 그래서 마누라 팔고 새끼 팔아가지고 도박판에 들어가서 다 잃고 페인되는 거 아니에요. 딸내미는 옛날에 막 사창거로 팔려갔구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하고 이번에 이제 2차전지 올라갈 때 그거를 못 참고 내 주식 팔아가지고 넘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하면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이. 맞죠? 네. 오늘 종목들이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나머지가 이렇게 빠진 거는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이 뚜껑이 열려서 그쪽으로 다 팔아갖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2차전지 우두머리들이 윗꼬리 달고 다 떨어졌죠. 그럼 상대적으로 폭락해서 저기 하락을 했던 일반 종목들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나간 돈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나가기만 나가지 들어오질 않거든. 집 나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종목들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 돼요. 네. 그 얘기는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시장 봐가지고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일 시장이 어떨지는 또 지켜봐야 되니까. 회복이 되긴 돼요. 네. 시간 오래 걸리냐고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보단 빨리 돼요. 회복이. 농담 따먹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손절 안 하고 잘 견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무방에서도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기존 종목 팔아가지고 2차전지로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내일도 참으세요.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손해가 많이 났을 때 있잖아요. 그 종목을 들고서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죠. 그것도 힘들어요. 그게 힘든 게 10이라면 손절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돈을 메꾸는 거는요, 한 500쯤 가요. 500. 힘든 강도가 500. 가만히 들고 있다가 손실 회복되는 거 기다리는 게 10. 손절해서 회복하는 거 500. 근데 500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회복이 되느냐?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에코프로 못 가게 할 수 있었어요? 포스코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못 가게 할 수 있었냐고요? 없어요. 내 종목 좀 가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사정하면 그렇게 되나요? 없었죠. 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자책하고 신세한탄하면 어디로 가요? 네, 자살하죠 보통. 네. 주식계에서 자살은 손절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 공부하세요. 무슨 공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아니면 관심 종목 중에 안 올라가고 안 떨어진 거 있을 거예요. 안 올라가고 안 떨어진 거. 그거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종목을 모니터 옆에다가 붙여놓든지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맨날 보는 메인 화면에다가 써놓든지 써놓고 한 10개만 찾아놓으세요. 10개만. 뭐 대형주도 좋고 개별주도 좋고 찾아가지고 붙여놔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 투매가 끝나고 회복될 때 어떻게 가는지 잘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많이 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럴 때는 그래서 무조건 낙폭과대주를 잡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고 안 올라간 거 있죠? 네, 그걸 잡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개미가 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건 이럴 때밖에 없거든요. 네.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종목이 뭔지는 제가 얘기해드리면 또 종목 망가지니까 제가 얘기하긴 뭐하고, 우리 방 보유 종목도 중에도 있어요. 지금 꽤 있더라고.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아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면 이 친구들 다 대량거래 터졌어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개미들이 다 받았고 내일 또 사겠죠. 에코프로. 이거는 저기 수급 분석하지 마세요. 코스닥 쪽은요, 외국인 기관 수급 분석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쪽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헷갈리시거든. 이쪽은 개미들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이 산단 말이에요. 이 꼴이 기계 달렸죠? 이것도 죄다 물렸어요. 물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전지 중소형주들 있죠? 거의 안 갔어요. 뭐냐면 여기서 누가 해먹은 거예요. 누가 해먹었다? 기관이 해먹었겠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그렇게 일제히 올리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익,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요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 본 사람 누구예요? 기관이라니까요. 외국인은 욕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포스코 얘기해드렸지만 외국인은 그냥 계속 팔고 있었어요. 일관되게. 근데 갑자기 일제히 포스코 목표 주가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는 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지. 그게 나쁜 놈들이지.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세요.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딱 3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늘 얘기했던 건데 오랜만에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주식으로 성공한 채로 나중에 마무리를 잘 지으시려면 첫 번째, 속지 않는다. 두 번째, 절대 속지 않는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속지 않는다. 안 속아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이걸 발바닥에 사서 저기 정수에서 팔아야지, 뭐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보다 기법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안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피폐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반드시 급반등이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어도 급반등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가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되고 올라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종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폭락 나온 덕분에 이제 해결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려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건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설령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내일 폭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며칠 동안 할 만큼 다 했는데 더 빠질 거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FOMC 회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나라도 이제 급반등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면 통상 바로는 못 가요. 설령 또 간다 하더라도 바로는 못 가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높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에코프로미엠이 뭔데 우리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죠? 이거는 비정상적이니까 비정상적인 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제 뒤에 아까 김 실장님이 아까 오늘 방송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김 실장님은 방송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 김 실장님 방송은 내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저녁에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수고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봬요. 내일은 또 시장이 안정화되면 안정화된 대로, 만약에 또 흔들었다 그리고 흔드는 대로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힘들 때일수록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제가 언제 나쁜 얘기 하는 거 없죠, 그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편안히 푹 쉬세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